현장 플러스 두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아직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바로 이대호 기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드론 날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저쪽에서 제가 사실 드론을 좀 조정을 했는데 보험 드셨어요? 보험이 있대요. 드론. 이렇게 막 자주 부딪히고 이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보험 하나 드시기 바랍니다. 드론 가격보다 보험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드론 잘 봤습니다. 덕분에 네. 이대호 기자의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슈는 아주 잘 봤는데 분위기가 조금은 무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뭔가 꺼림직한 일이 감사원에게 걸렸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부터 좀 이야기 전개를 해주시죠. 사실 그 홈쇼핑을 비롯해서 방송 채널 사업자들은 이제 정부의 재허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작년 5월에 당시 이제 그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현대, NS, 롯데홈쇼핑에 대해서 이제 재승인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미래부에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롯데를 재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이 공정치 못한 것들이 있었다.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때문에 그 미래부에서 이제 국장을 포함한 3명이 이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졌고요. 네.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데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해요. 예. 미래부는 원래 그 배임 수재,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그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벌금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서에 다 그 이름과 내용을 적도록 했습니다. 신고를 해야죠. 예. 그런데 당초 롯데홈쇼핑은 1차 사업계획서에 그 8명의 명단을 모두 다 기재를 했는데 네. 2차 사업계획서에서는 2명을 뺐다는 겁니다. 어허. 이게 어떤 결론을 가져왔느냐. 만약에 8명을 다 넣었으면 네. 22점이 감점돼서 과락에 네. 처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과락의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총점 200점에서 10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렇죠. 무조건 과락인데 그 특히나 공정성 평가 항목 예. 요거를 102.78점. 78. 그러니까 예. 간신히 턱걸이를 했죠. 네. 근데 원래 2명을 더 넣어서 그게 임원이었기 때문에 가중치가 더 컸는데 예. 14점 감점이 아니라 22점 감점이었으면 94.78이 산수가 좀 빠른데. 예. 그러니까 롯데는 그래서 과락을 피할 수가 없었고 때문에 재승인을 거부당하거나 예. 아니면 다른 이유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그걸 피해갔다. 아하.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재승인 심사에서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었던 그렇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방송 계속 롯데홈쇼핑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롯데홈쇼핑에서 일부러 혹은 뭐 고의로 이런 누락시켰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롯데홈쇼핑 차원에서 뭐 어떤 행정 소송에 나가서 이걸 뒤집지 않는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걸 팩트로 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원의 감사 지적 그걸 보면 톤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감사원 측이요. 감사원이 미래부와 롯데홈쇼핑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걸 보면 예. 톤이 상당히 높아요. 네. 지적의 강도가 높다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보면 롯데홈쇼핑이 그 사실 신헌 전 대표이사입니다. 네. 대표이사가 이제 횡령이라든지 배임 수재를 해서 이제 그 뭐 실형 선고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을 포함한 임원 2명의 비위 사실을 2차 사업계획서에서 이제 누락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승인이 아니라 그 전에 재승인을 받을 그 전에 대부분 범죄 사실이 있었고 아하. 또 다른 임원은 2012년에 퇴임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 이렇게 소명을 했고요. 네.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그 멘트를 잘 봐야 됩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롯데홈쇼핑이 2차 사업계획서에 이들을 다 그 기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네. 누락 기재한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네. 이게 사실상 고의성을 가졌다. 고의성. 예. 감사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롯데는 일단 이렇게 보고를 축소를 해서 했고 미래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승인을 내줬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미래부 직원이 사실 대외비로 관리를 해야 할 그 세부 심사 항목 배점표 그리고 재승인 조건을 이 홈쇼핑 업체에다가 알려줬다. 이런 것도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원이 어느 정도 팩트를 잡았으니까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을 그럼요. 거고 그다음에 예. 결과 자체가 이 2명 때문에 과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선 아주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참 그 과정들 재승인 심사 그리고 허가가 되는 과정들을 봐도 여러분들도 들어도 좀 뭔가 꺼림직한데라고 싶으실 게
이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뭐 롯데 경영자문 맡은 사람도 있고 롯데그룹 내에서 뭐 강의하던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롯데 홈쇼핑에 경영 자문을 해줬던 네. 그것도 돈을 받고 경영 자문을 해줬던 사람이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네. 롯데 측에 재승인을 해줬다라는 예. 게 결론인데 이거 지금 감사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한 심사위원이 2009년, 2010년 두 번에 걸쳐서 롯데홈쇼핑과 경영자문 계약을 맺어서 총 4,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별다른 검증 없이 미래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재승인을 해줬다라는 거고 이 사람을 포함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총 3명 있었습니다. 예. 뭐 롯데도 좀 해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이전 것까지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2009년 것은 그 완전 과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무자가 착오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해명을 했고요. 감사원이 종합적으로 내놓은 것들 이제 지적사항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롯데 홈쇼핑이 사실과 다르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네. 미래부는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래부가 이 과락과 관련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좀 위에 있는 그 세 개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요 쟁점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뭐 미래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캐치했습니다. 과연 감사원이 미래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다 예. 말씀드렸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규정에 따라서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실무자 과장뿐만이 아니라 국장급도 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 재승인을 받은 롯데 홈쇼핑에 대해서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좋지 않은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방송법 제18조를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예.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중단 등을 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채널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승인을 통해서 재심사를 통해서 네. 롯데홈쇼핑 사업권 자체를 아예 초기에서 그렇죠.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런 예. 내용이죠. 예, 역시 좀 경고 자체도 좀 목소리가 높았고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강하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미래부는 또 미래부대로 많이 난감해할 것 같습니다. 롯데 홈쇼핑도 물론 난감해하겠지만 미래부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뭐 미래창조과학부도 이제 그 행정부, 정부 부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따라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미래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 그 답변을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감사원이 준 그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할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뭐 담당자들 징계라든지 사업자에 대한 조치 강구,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좀 많기 때문에 검토에 들어갔다 이거고요. 네. 그리고 롯데 홈쇼핑 사업권에 대해서는 이 방송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 이제 영업 정지라든지 유효 기간 등 단축이라면서 뭐 전문가들 의견도 여러 가지 이제 들어서 검토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이제 대안이 될 것이냐.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사업자들처럼 5년이 아니라 3년밖에 그 재승인 기한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더 줄일 것이냐, 아니면 일부 아니면 전체 영업 정지를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미래부가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감사원 입장도 들어봤고 미래부 입장도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롯데홈쇼핑 입장도 들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과 함께 좀 이대호 기자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부러 축소를 한 거라고 사실 생각하나요? 그 자세한 내막 그리고 진실까지 다가서는 거는 정말 뭐 진술이 다 엇갈리기 때문에 예, 예. 판단을 뭐 100% 아, 그럼요. 하기는 좀 그거는, 어렵고요. 예, 이해를 일단 하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감사원은 상당히 롯데 측의 고의성, 고의를 가지고 거짓으로 뭐 은폐를 했다, 축소를 했다 이렇게 좀 써놨기 때문에 네. 좀 톤이 높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이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신원 전 대표의 비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2014년 말 그리고 작년 초까지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대서특필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걸 숨길 수가 있었겠느냐,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길 이유도 없었다. 네. 다만 기재가 잘못됐던 건 그 재승인 계획서를 쓰는 어떤 그 미래부의 지침이 네. 세부적이지 않다.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된다가 아니라 뭐 어떤 항목을 기재하시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뭐 착오가 있었다 뭐 정도 그 뭐 해석하는 얘기를 하겠네요. 과정에서 좀 달라졌기 때문에 기재가 달라졌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또 이 네. 점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감사원에다가도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 좀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쉽다. 그리고 일단은 뭐 미래부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겠다, 기다리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팩트 확인이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과연 감사원에서 그리고 미래부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도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